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미국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이 이틀 연속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훈련 기간 중 북한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능 레이더로 200에서 500km 범위 내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스입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EAC 조인트 스타스는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한국 태안 앞바다 서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이 탐지됐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과 최근 위협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찰기들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fourth largest army in the world. The intention of the regime is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It has its forces offensively postured along the DMZ to be able to attack the south. So it is a prudent and wise measure to conduct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o observe from North Korean activity so that the combined military force can be ready to defend South Korea.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나선 최근 상황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은 이번 연합훈련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 대신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한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y would have a provocation that's meant to incite violence, like an act that they conduct in the northern limit line or along the DMZ. I think that is unlikely, but they may do something, like conduct a test of some new military system, some new missile system, or, usual thing.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 중이거나 훈련이 끝난 뒤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사용해온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긴장을 높이고 도발로서 위협하는 북한식 협박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며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인들을 위해 미군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이번 상황이 한반도 등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인 15일 미국 등 전 세계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아프간 지역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또 미군이 실제 철군을 시작한 5월 3일 이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른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군 철수 결정은 미국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my decision will be criticized,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than pass this decision on to anoth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et another one, a fifth one, because it's the right one, it's the right decision for our people, the right one for our brave service members who risk their lives serving our nation, and it's the right one for America. 또 아프간 정부와 군의 무능함도 비판하면서 미국 군대는 아프간 군인들조차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 나서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간 임무가 9.11 테러 공격을 가한 주범들을 체포하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미국에 대한 테러 기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가 건설이 절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고 이들을 비호하던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20년째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향후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도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 등은 미국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미국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려질 수 없는 일종의 장치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에서의 철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과 아프간 미군 병력을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차관보 인준이 끝나는 대로 인권특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도 북한 인권특사가 법에 명시된 직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등의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특사는 법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 의회가 위임한 임명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 많은 외교정책 사안을 다루고 있는 와중에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미 임명 계획을 밝힌 만큼 조만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has a lot of foreign policy issues going on, and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are probably have to be done. And based on my own experience, I don't think there's a problem with making the appointment. I think it's very clear. Secretary Blinken has said they're going to make the appointment. The statement that you have by the State Department is consistent with that. So I wouldn't be concerned for another couple of months.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민주주의 인권 노동차관보 지명자도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두 직책이 확정되는 대로 북한 인권특사의 지명 우선순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명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 의지와 북한 관련 성명들을 고려할 때 지명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명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룰 것임을 선언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전문가들과 잘 소통하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운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 특사의 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ould be like somebody who's been involved i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movement. Then that'd be great. But I've been really pleased with what they've said and how they've interacted with us and how they've helped on like what we're doing with trying to help refugees.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가 올해 UN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얼마나 주도하는지가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는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된 대북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8명 이상은 김정은 정권의 실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연구소 이카스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 문제가 미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군사적 또 외교적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50%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31%에 머물렀으며 응답자의 87%는 대북 제재가 아닌 김정은 정권의 실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보다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의 50%를 넘었으며
응답자의 44%는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과 또 계획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탈북민 강제 북송과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미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단법인 물망초, 북한 인권시민연합 등은 17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과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 억압 등 인권 침해를 일삼는 중국 공산당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또 지난 1980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이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이래 국제적인 반대가 많은 올림픽은 없었다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허용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중국 정부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우려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반대자 탄압을 심화시키는데 올림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와 세계 정상들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건너갔다가 인권 탄압을 받고 북한을 탈출한 제1탈북민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는 10월 14일 제1탈북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판부가 지난 16일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됐다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과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제1조선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에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5명으로 이들은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믿고 북한에 갔지만 일본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기아에 시달리는 등 가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각각 1억 엔씩 총 5억 엔, 한국 돈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8년 도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